오늘 우리가 도덕경 9장입니다. 9장인데 이 도덕경의 특색이 뭐냐 그러면 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덕경을 처음 읽으면 괴딴 소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인상이 들어오는 게 그게 진짜 도덕경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도덕경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게 뭐 재미삼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일리가 있어요. 그런 엉뚱한 소리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상을 다 남들이 보는 눈으로 보지 않고 남들이 보지 않는 눈으로 한번 세상을 보는 것. 이 도덕경의 특색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 아래 밑에서 이렇게 올라보는 것. 그래서 새롭게 우리 삶이 무언가, 이 세상의 진리가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이 도덕경의 목적입니다. 그 도덕경을 읽으실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다 괴딴 소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괴딴 소리 안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9장을 보면은 제가 글씨를 아무렇게나 썼는데 이거 뭐 여기 우리 프린트아웃 이걸 잘 보시면은 지이영지, 이 지란 말은 지탱한다, 지참한다, 그런 뜻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지참하고 있느냐, 뭘 지니고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뭔가 그걸 계속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영지, 이 영자가 찰영자입니다. 제가 고향이 경상북도 영덕인데 이 영자가 바로 그 영자입니다. 영자고 큰 덕자니까 덕을 채운다. 그러니까 이름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영덕이라는 이름이 덕을 꽉 채우는 것이 그게 영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영덕 갈 기회가 있으면 제가 투어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때까지 제가 살고 있으면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지이영지 이걸 채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채우는 것은 불려기이, 이것은 뭐뭐과 같지 않다. 적절한 시기에 이걸 이만큼 했으니까 멈추자. 그러니까 불려기이란 말은 이 이자가 이미 그 지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채우려고 애를 쓰지 말고 적당한 시기가 오면 거기서 멈추라. 이 세상은요 다 채우려고 그래요. 뭐든지 꽉 채워야 해요. 그래 직성이 풀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래요. 100점을 맞아야지 98점이 뭐야. 우리가 성적표 가져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항상 너 100점 못 받겠어? 100점을 맞아야지. SAT 만점. 그 현대 우리 문명이 우리로 하여금 채우라 이겁니다. 질적으로 채우고 양적으로 채우고 물적으로 채우고 채우는 것이 최고야. SAT 만점, 뭐 LSAT 만점. 학교도 가장 좋은 학교. 그 일은 안 돼. 인류 가운데도 또 인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부모들의 기대가 됐죠. 우리 사회의 기대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석해보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프레셔를 받아온 거예요. 100점, 만점. 그래야지 1점이라도 부족하면 안 돼. 만점. 채우고 채우는 것이 이것이 가장 우수하고 미덕이다. 도덕경은 그걸 워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적절한 때에 멈추라.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날 때부터 조금 뭔가 부족해요. 10달을 못 채우고 나온 사람 같이 약간 나사가 좀 빠진 사람, 뭔가 이렇게 100%로 이게 착 차야 되는데, 나 어릴 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저를 믿지를 못해요. 뭐 심부름을 시켜도 엉뚱한 심부름. 그러니까 이거 저 제대로 사람값이나 할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군대를 가게 됐는데 ROTC를 이제 그때는 ROTC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3기인데 근데 걱정이 우리 아버지가 그냥 태산 같아요. 집에서도 제대로 밥도 제대로 못 챙기는 놈이 군대 가가지고 밥이나 제대로 얻어 먹을까? 야, 요즘 군대는 그건 괜찮아. 근데 옛날 군대는 정말 밥 얻어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빠리빠리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빠리빠리 하지 못하거든요. 뭐가 좀 빠졌어. 그래서 근데 그때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같이 이렇게 그 한반에 그 클래스메이트 대학교 때 그게 홍일점 여학생이 딱 한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내가 ROTC 이제 가서 이제 여름에 저 조치원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 지금도 조치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모기가 아주 굉장한 모기가 많아요. 그 여름에 훈련을 받고 돌아오니까 이 홍일점 여학생 하는 말이 노영찬 씨 제가 여름 방학 동안에 집에서 가만 상상을 해보니까 다른 우리 반 학생들은 다 군복 입고 총 가지고 훈련받는 게 상상이 되는데 노영찬 씨는 상상이 안 돼. 그만큼 제가 의리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야 정말 내가 뭔가 좀 빠진 사람 같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광주에 상무들하고 그 전투병과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위로 임관을 받고 광주에 가서 3개월간 훈련을 받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까지 면회를 왔어요. 대구에서 이렇게 그때는 교통이 좀 불편해요. 대전까지 와서 빙빙 돌아가지고 기차로 타고 가는데 그 정도가 되니까 알아봤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요즘은요. 저희 집 사람이 나보고 뭐 빠졌대요. 내가. 그래서 진짜 어디가 빠졌는가. 그게 뭐든지 시키면 내가 못해. 그거 잊어버리고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요즘은 집에 가면 항상 조금 바보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와이프로부터 이렇게 내가 좀 덜 돼가지고 바보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내가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 보고 아니 내 친구 아무에게도 좀 그렇다니까 그 봐 다들 모자란 사람들끼리 친구 되는 거야. 바보는 바보끼리 친구하는 거야. 그래서 제 주위 사람들이 다 저 때문에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자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걸 읽을 때 얼마나 제가 반가운지 그렇지 이 세상에 이렇게 좀 모자라는 것 이것도 참 의미가 있구나. 꽉꽉 채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조금 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미덕이에요. 그래서 도덕경이 저한테는 참 체질에 맞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계속해서 채우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적당할 때 멈추라.
근데 우리가 이 교훈을 잃어버렸어요. 21세기 오늘 우리 서구 문명, 뭐 요즘은 서구 문명이 할 것도 없고 서구나 뭐 동양이 할 것이 다 지금 걸어가는 방향이 우리 21세기 그 현대 문명이 자꾸 채우는 문명입니다. 채우고 나서면 더 채우고 더 채우고, 그래서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좋은 기술을, 더 빠른 기술, 더 완전한 기술, 요즘 그래서 뭐 artificial intelligence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현상을 볼 때에 이게 과연 좋은 현상이냐? 이 도덕경을 보면요, 그렇게 계속 채우고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이 가면 갈수록이 우리가 40년 전에 30년에 살던 훨씬 더 빠르고 또 좀 더 퍼펙트하고 뭐 좀 더 정확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가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제 역사가, 목적론적인 역사관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 역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서구 역사 철학은 linear thinking, 쉽게 말하면 횡적으로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근데 그 목적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X예요. 혹은 그 데이아르 샤르당 같은 분은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인데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일직선으로 평면적으로 흘러가는 게 역사가 아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역사예요. 우리가 생일 돌고 돌잖아요. 환갑 돌고 돌잖아요. 이게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에요. 죽음이 다시 삶으로 태어나고 삶이 다시 죽음으로 가고, 이게 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진 것이 동양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힌두교 다 공통점이 역사를 순회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비판해요. 야, 그러니까 발전이 없지. 동양 사람들은 자꾸 순회만 하고 말이야. 근데 그게 제자리 걸음 순회가 아니라 그 순회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럴, 이게 순회를 하면서도 그 자체가 움직여요. 근데 그런 복잡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고, 여간 이 현대의 서구 사상이 어떤 역사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변하고 더 채우고 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런데 도덕경은 거기에 대한 워닝을 해요. 적당할 때 그만해. 멈추는 게 좋아. 더 가지 마. 근데 우리 인생 사는 것도 그래요. 때로는 푸시 해가지고 끝까지 좋지 않아요. 그만하면 됐어. 근데 멈춰. 싸울 때도 끝까지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적당한 선에서 멈추면 돼요. 근데 이걸 완전히 그냥 짓밟아가지고 옛날 징기스칸, 쿠발라이 칸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할 때 이 사람들은요, 정복해서 그 말을 다 불태워버려요. 인정사정 없이 완전히 없애버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복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든지 또 우리가 어떤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한계를 우리 자체가 거기다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무한정하게 계속 우리가 나간다면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클라이밋 이 체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문제를 당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지구라든가 이 세상이 무한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쓰면 그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고 채우는 것이 불려기이, 적절한 선에서 멈추는 것만 못하다. 근데 이런 교훈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못한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대가 요구하는 세상이 아니냐. 다들 잘나고 똑똑하고 만점 받고 소위 말하면 퍼펙트, 그런 사람들만이 존경받는 세상이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 저같이 조금 이렇게 좀 모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좀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게 여기 보면 우리가 아마 여기 기독교인들이 많으신데 10편, 23편을 보면은 멋진 시가 나옵니다.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기가 막히죠.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저도 다윗을 좋아하지만 다윗의 23편이 기가 막히게 인데 이 대목이 조금 곤란해요. 아니 원수 앞에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원수 목전에서 이렇게까지 완전히 그냥 그 원수를 갖다가 조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말이죠. 이렇게 나를 춥게 세워주고 이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이제 그 잔이 넘친다는 것도 그래요. 이 잔이 넘칠 때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잔이 넘치지 않아야 좋아요. 제가 하나 전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일본의 그 동경대학의 아주 유명한 철학 교수가 한 번은 자기가 늘 거기 어떤 유명한 젠 부디즘 젠 센터의 어떤 그러니까 선사가 거기 사는데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이 철학 교수가 그럼 내가 한번 그분을 방문해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연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산을 올라가서 그 절에 이제 선사를 만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는 그 다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차를 끓여가지고 대접하는 게. 그래서 자기가 직접 차를 끓여가지고 처음부터 그 절차, 인스턴트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냥 차를 딱 말린 걸 갖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에 넣고 해서 정석껏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제 찻잔에다가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사가 물을 붓는데 이제 그 잔이 다 찼었는데 찬 다음에도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그러니까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선사님 이미 다 찼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잔이 비워야 내가 뭘 부을 수가 있지. 잔이 다 차면은 이게 넘쳐납니다. 이게 바로 동경대학 철학 교수한테 주는 경고였어요. 당신 마음은 이미 꽉 차 있어. 퍼펙트. 다 찬 거야. 내가 무엇을 부어줄 거냐 말이죠. 부어줘야 그건 다 바깥으로 흘러나가요. 그러니까 덜 차는 게 그게 참 좋아요. 자기가 자꾸 채우려고 애를 쓰지 말고
자기를 좀 비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남들이 자기를 채워주고 나도 또 그 채움을 받고 기뻐하고. 사람이 조금 모자라야 동정도 해주거든요.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동정도 받고 그래야 이것이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이거 느끼는데 너무 완전한 사람은 누가 도와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자란 척 해야지 그래도 인심을 그래서 발견하고 그 도움을 받아서 그 동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족한 게 좋아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 할 바에는 단칼에 딱 치워버려야지. 금방 치워버려야지. 근데 이게 이 종교 안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이왕 선을 하고 이왕 우리가 돌을 닦으려면 아예 그냥 단칼에 탁 해서 올라가지. 그걸 맨날 며칠 동안 어쩌고 내가 그걸 채우려고 애를 쓰고 금방 일시적으로 다 채우는 것. 이것이 좋겠다. 이제 불교나 기독교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끝난 거지. 예수는 믿어버리면 되는 거야. 내 죄는 다 사해주고. 안 그래요? 그 종교개혁 때 구호가 두 가지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행위를 열심히 닦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 가지고 천국 가느냐?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고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 라틴 말로 그 말이면 솔라란 말은 only 다만 only fide란 말은 faith only faith 믿음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요다.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다 의인이 돼. 금세 내가 주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죄가 다 사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순간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기는 어렵지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버리면 천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립처 단지 그 종교 개혁자들이 믿음과 그 다음은 성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처라. 근데 여기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계시니까 감리교가 좋은 점이 있는데 감리교는 이 장로교나 이 종교계 이후에는 다 justification 우리가 의인화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다가 justify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존 웨슬레이라든가 찰스 웨슬레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성화란 게 sanctification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인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sanctify 그걸 성화에 우리말로 성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단 예수만 받아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우리가 설령 그것이 기본적인 전제는 됐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sanctification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이 원래 감리교가 어디서 나왔냐면 Church of England 거기서 빠져나온 건데 거기 이 찰스 웨슬레이나 존 웨슬레이가 굉장히 아주 프랙티컬하면서도 그런 아주 메소딕하게 자기들이 철저한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메소디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그게 다 남들이 이게 좀 별명으로 불러주는 좋지 않은 말이 지금 정식 교단의 이름이 됐어요. 메소디스트. 순전히 메소드만 따라가는 거예요. 메소디스트.
그래서 지금은 메토디스트, UMC, 메토디스트가 됐는데,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저 웨슬레가 다 그렇게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성화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뭐 이런 그 제도가 철저합니다. 그래서 메토디스트. 저 친구는 전부 다 저렇게 메토디스트.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교 얘기를 좀 하면 참 재밌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송광사를 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송광사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이 저 여행사를 따라 여행하면 송광사는 안 가요. 왜냐? 전주 가서 비빔밥 먹고는 바로 여수, 순천에 가서 뭐 송광사까지 들어갔다 나갔다 이게 다 귀찮으니까 바로 가버려요. 그런데 제가 왜 이번에 송광사를 고집했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송광사가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여기에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이 거기서 한국 이 선교의 기초를 닦은 분이에요. 그래서 성녀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송광사가 그 성녀들을 훈련시키고 배출하는 데 큰 역할을 벌였다 했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그 진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이름은 알지자 지. 제가 조금 흔들어서 술 취한 사람 같이 약간 흔들흔들해요. 이 진울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1158년에서 1210년까지 사신 분인데 상당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의 그 많은 외국 학자들이나 뭐 국내 학자들이 진울 연구를 많이 해요. 이 진울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 하면 네 글자로 표현돼요. 그게 뭐냐면 점수. 네, 점수지요. 그러니까 이 점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그렇지. 삼수결입니다. 이게 이 돈이라는 말은 갑자기 한꺼번에 일괄타연 갑자기 다 깨닫는 거예요. 그게 돈수는 내가 한번 깨달았으면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이건 점진적으로 천천히 그레듀얼 이게 수련하는데 이 점수란 말이 이게 사실은 진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당나라 때 그 불교 그 아주 유명한 종밀이라는 불교 성가가 있었는데 그 종밀이 쭉 수행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 점수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갑자기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가 수련은 계속 하는 것이 옳다. 한꺼번에 다 채우는 게 아니고 계속 조금 비어 있어. 그래서 그걸 계속 죽을 때까지 수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수인데 이게 상당히 논란이 심해요. 깨닫는 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수련하지. 제대로 이렇게 깨달아봐.
끝난 거야. 왜 수련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 말은 네가 깨달은 게 잘못 깨달은 거야. 또 그런 주장도 가능하죠. 만약 우리가 딱 깨달은 것이 진짜인 것 같으면 왜 또 그걸 수련하고 어쩌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존 캘빈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마틴 루터나 존 캘빈이 종교개혁해가지고 우리가 의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죄인이 의인으로 변했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지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 오라고 하는 것,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고려 때니까 이때 볼 수 있는 데가 이때 진울스님은 아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떤 빛을 볼 때 이제 이분이 그런 비유를 써요. 우리 금세 뭔가 빛이 확 들어오는 건 그건 있어.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수련을 하고 닦아나가야지 그것만 믿고 나는 이미 해탈했다, 부처가 됐다, 이건 잘못이다. 근데 그 당시 고려 때 불교가 번창했지만 너무 타락하고 이 불교가 해해져가지고 바로 송광사에서 진울이 불교를 변혁시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선불교의 새로운 그 챕터를 연 분이 바로 진울인데, 이 진울이 그만큼 그 당시에 불교를 갖다가 새로 개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불교를 갖다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중들이 앉아가지고 참선한다 그러고 다 깨달았다, 내가 부처다 그러고 먹기나 하고 앉아가지고 하는 게 뭐냐 말이야. 이게 불교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비판하면서 우리가 계속 액티비티, 우리가 뭔가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깨닫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같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러려면 내 자신이 깨달았지만 그것이 다 찬 게 아니다, 부족하다, 그걸 느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내가 다 찼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아직도 덜 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다 찼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어느 정도 이쯤 와서는 멈추고 아직도 내가 덜 찼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취이예지. 이 취이란 말은 뭘 이렇게 깎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위 같은데 이렇게 세서 그걸 긁어내고 깎아주고, 취이예지. 예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더 날카롭게 해주는 겁니다. 이미 날카로운 것을 더 날카롭게 하는 것. 우리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Sharpen the mind. 뭔가 덜 해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sharp, 이 sharp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날카롭게 sharp.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 연필을 가지고 그 펜슬 샤프너 거기다가 샵 하다 보면 연필 하나가 다 나와요. 조금 덜 해야 돼. 조금 무딘 게 좋아요. 내같이 좀 무딘 사람. 근데 자꾸 샵 하다 보면 다 죽고 말아요. 이 샤프네스가 경쟁을 가져와요. 무참한 그런 아주 비참한 경쟁을 가져와요. 샵. 어떻게 해서 남의 약점을 뽑아가지고 남을 완전히
지집이 없고 샵 그러면 다들 박수를 치고 훌륭하다. 정치라든가 사회라든가 뭐 종교라든가 다 그래. 그래서 상대방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파괴시키는 샵. 이것이 지금 우리 가치가 다 숭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는 이렇게 취이예지 불가장보. 우리가 그 샵한 걸 언제까지 그렇게 보존하겠어? 오래 못 가요. 우리가 연필을 너무 샵하게 쓰면 부러지고 말아요. 약간 덜하게 해야지만 그게 쓸 수가 있는 것이 너무 샵하면 쓰자마자 뚝 부러져요. 이게 보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샵한 것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이것도 정말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는 우리 머리를 샤프하게 하고 모든 걸 샤프해서 상대방을 쳐내고 내가 올라가고 그러지만 이게 불가장보 오래 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금오만당. 우리가 또 물질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욕망이 한이 없어요. 옛날에는 자기 집에는 금이니 옥이니 은이니 다 보물을 채우고 나중에 채울 데 없으니까 헛간에까지 가서 채우고 마당에도 쌓아놓고 그럼 도둑이 훔쳐가잖아요. 오래 보관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고 금과 옥과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그게 막지능숙을 지킬 수가 없게 돼요. 우리 저번에 우리 김명희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돈을 모으는 것, 집전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수전, 돈을 지키는 것, 그다음에 영전, 돈을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 많은 부자들이 오래 못 지켜요. 옛날에 부자가 3대까지 못 가고 좀 망하는 수가 많았거든요. 근데 쓰는 것도 우리가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용전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귀, 사람이 부하고 귀한 것을 가지고 그걸 아주 교만스럽게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자기한테 자기가 오점을 남겨요. 자기가 실패를 해요. 요즘은 돈꽤나 좀 있다 그러고 뭐 좀 자기가 파워가 좀 있다 그러고 자기가 똑똑하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요. 그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깊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다 우리가 와서 뭔가 이루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이룩하는 거예요. 이룩하는 거 아주 좋은데 그 이룩함을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룩했으니까 이것이 내 거다. 그래서 그걸 계속 자기가 거기 머물려고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좀 일찍 이만하면 됐다 하고 나왔으면 좋을 텐데 공수,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공을 세웠는데 신퇴, 그 다음에는 물러나라, 나가라. 그런데 이게 그걸 나가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세우지만 항상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직장이나 자기 분야에서 내가 공을 세웠다고 그 공이 자기를 계속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이 참 어려워요. 말이 쉽지만 이거 내가 써온 건데 This is my baby. This is my baby. 그러니까 망하는 거라요. 그걸 자기가 과감하게 퇴수. 자기가 그걸 나오는 것이 그것이 천지도. 그것이 바로 하늘의 도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늘의 도라는 거예요. 도가 다 도지만 특히 하늘이 주는 도가 바로 이게 공수신퇴. 자기가 공을 쌓아 올리지만 자기 자신이 거기서 나오는 것. 그런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도인데 이것이 바로 하늘이 주는 도예요. 그래서 이걸 이 도덕경 9장을 보면은 역시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이렇게 깊은 지혜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21세기에 현대 문명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계속 advance 언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묻지 않아요. 우선 advance부터 하고 보자. 나가고 보자. 어디를 갈 것이냐. 앞에 무엇이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아주 심각하고 그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도 여기 말씀을 종종 드리지만 중국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 기술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수홍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가장 중요한 기술을 갖다가 다 그 발명을 한 곳이 이 중국입니다. 종이, 나침판, 화약, 또 뭐죠? 항해술. 응? 항해술. 항해술, 예. 그러니까 프린팅 기술, 예. 프린팅하고 페이퍼하고 그다음에 화약, 그러니까 건파우더, 그다음에 이제 컴퍼스, 이 나침판, 이 네 가지가 다 중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당시 중세에 서구는 생각도 못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중국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 특히 조셉 니단 같은 학자는 그럼 중국이 왜 기술적으로 서구에 떨어졌느냐. 그게 이제 흔히 우리 하는 말로 니담스 퀘스천. 유명한 니담스 퀘스천. 왜 중국이 건세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뒤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서구가 well advanced. 근데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 거기 누군가 그 초창기에 그 중국을 그러니까 그 한나라 때 당나라 때 문명이 굉장합니다. 거기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중국을 왔을 때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벌써 이 장안이라든가 이런 도시에 가면 시설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중국이 왜 그걸 계속 유지를 못했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도덕경에서 나왔다. 그만큼 하고 그만. 더 이상 자꾸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않으니까
그만큼 종이도 나왔고 나침반도 나왔고 프린팅 기술도 나왔고 뭐 화약도 나왔는데 이걸 점점 더 하니까 나중에는 뭐 화약 정도가 아니고 핵무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드밴스가 좋지 않다. 이런 노자의 생각이 어딘가 이 중국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어드밴스가 다 좋은 건 아니다. 이 정도에서 그치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이제 조셉 니담의 추측입니다. 근데 물론 뭐 경제적인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 끝도 없이 함도 없이 자꾸 이렇게 어드밴스를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인류에 좋은 건가? 그것도 좀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니까 우리가 금세는 뭐 그때는 좋은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라든가 뭐 뉴클리어 위협이라든가 뭐 요즘은 뭐 오염수가 뭐 흘러나오고 말이죠. 뭐 이거 뭐 이런저런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100년 전에만 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스탑했어야 할 건데 아마 앞으로 100년 후에는 후회를 할 겁니다. 이 인류가 도덕경에서 한 말대로 그때 멈춰야 했었는데 이제는 멈추기도 못해요. 이 호랑이 등에 업힌 사람은 이제는 틀렸어. 호랑이가 설 때까지는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가만히 보면 인류가 이제는 호랑이 등에 업힌 사람같이 돼가지고 이제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죽든 살든 간에 이 호랑이가 기진맥진 했지. 거기서 멈출 때까지는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 아닌가 하는 아주 그런 심각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종이도 나오고 화약도 나오고 뭐 프린팅도 뭐 기술이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멈췄으면은 오히려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데 지금이라도 우리 이 문명이 이 문화가 이 기술 문명이 좀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어느 정도 멈추는 그래서 지금 그래 뉴스 미디어라든가 뭐 철학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종교를 하는 사람들이 좀 이런 걸 외쳐가지고 이제 그만해 이제 멈출 때야 이제 나가는 거 그만큼 많이 나가는 게 이제 뭐 기술계 과학계가 우리 이쯤에서 멈춰. 요즘은 사람이 100년 살고 200년 살고 그렇게 뭐 약도 만들어내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는 죽어야 돼요.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게 하늘의 도예요. 그 우리가 무리해서 그렇게 살려고 아우성치고 아둥바둥 해가지고 말이에요.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고 뭐 유전자를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AI 같은 것도 그렇고 다 그래. 이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현대식의 교만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제가 그런 걸 현상을 보면은 구약 성서의 창세기에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의 이야기죠. 지금 우리 현재 바벨탑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쌓기만 하면 올라간다. 언젠가는 하늘에 도착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말을 헛되셨어요. 서로가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다른 말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그 이야기죠. 바벨탑의 이야기가. 그런데 아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제2의 바벨탑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생명도 계속 무진장으로 연장하고 계속 부를 누리고 금과 옥과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가지고 부귀를 누리고 삶을 그런 식으로다가 그걸 목적으로 해서 계속 나간다면은 언젠가는 가서 우리가 모르지만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걸 다 흩어버리고 말 거다 하는 그런 염려가 제 마음 가운데 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은 편리하고 좋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만족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것이 큰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이 말 조금 더 걸어가면 어때? 조금 더 천천히 가면 어때? 지금은요 더 빨리 가고 싶고 더 적게 걷고 싶고 저기 쇼핑센터 가더라도 일부러 차로 바로 그 앞에까지 가려고 그러고 뺑뺑 돌면서 거기에 파킹 어디 스페이스가 있는가 좀 더 멀리 해놓고 걸어가면 어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적게 걷는 게 미덕이다. 그래서 바로 그 앞에 차를 대고. 근데 이런 거 멘탈리티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런 생각 안 한 거예요. 걷는 거 좋은 거야. 10리, 20리 장보러 다니고. 근데 그런 것을 좋게 생각하던 때가 이제 다 지나가 버렸어요. 델리버리. 지금 한국은 완전히 배달 민족이에요. 배달. 뭐 전화만 있으면 돼. 요즘은 이거 뭐 누르면 금방 와요. 근데 이것도 불만족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제가 그걸 생각해요. 아마 언젠가는 어느 때인가는 우리가 이것도 불만이 있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또 만들 거라고요. 배달보다 더 앞에 나가는 거, 배달 민족보다 더 앞서 나가는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을 그렇게 자꾸 진보라고만 생각하고 그걸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때 큰 문제가 그게 도사리고 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항상 염려에 둬야 합니다. 이제 이걸 막을 사람들이 문인들이 뭡니까 우리 여기 형아들 가운데 시도 좀 그렇게 쓰고 좀 이렇게 소설도 좀 그렇게 쓰고 좀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이게 글을 쓸 때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상적인 것만 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글을 읽었을 때에 그렇지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크리티컬 띵킹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써야 돼요. 써가지고 우리 문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편리하다고 다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잠재하고 있는 그 독소가 어디에 있는가, 위험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 배달 민족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아름답게 좋게만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나가면 저 미국 촌놈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교만해졌어 요즘은요. 그래서 우리를 다 촌놈으로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더 편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달 민족으로 살고 있고. 근데 물론 편하게 좋긴 좋지만 앞으로 우리 문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우리 모임에서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달엔 저희들이 만날 수가 없게 되지만 11월 달에 우리 다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고, 그날은 우리가 특별히 뭐 그렇게 썩 좋은 점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캐피탈리아에서 점심을 좀 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